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벌써 2026년도 3주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은 잘 지켜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저는 투자와 관련해서 올해는 레버리지 투자의 비중을 작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포트폴리오 투자의 현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위클리로 올려드리는 정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 목차를 먼저 볼까요? 첫째로 실제 매매 후기 공유 영상이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매매했던 내역과 수익률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바로미터인 S&P 500 대비 퍼포먼스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함께 포트폴리오 투자 내 ETF들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성적표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엑셀표는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구성을 보면 미국 ETF 8종목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유망한 개별주를 별도로 매수하는 개별 미국 주식 투자, 지수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 투자, 배당을 통해 매수 재원을 만들어내는 커버드콜, 연금이나 ISA 계좌를 활용한 국내 주식과 ETF, 가상화폐 그리고 현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점검해볼 포트폴리오 투자는 전체 금융자산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그별 수익률을 보면 연일 불을 뿜는 코스피 덕분에 현재는 국내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국내 주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가 50%에 육박하고 코덱스 레버리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정도가 진짜 국내 시장에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정리한 수익률인데 월요일도 올랐으니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1월에 수익을 실현한 것도 있는데 레버리지 세그에서 속스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급등할 때 보유 수량의 30% 정도 매도해서 321만원 수익화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커버드콜 세그의 MSTY를 제외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1월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세그를 좀 더 상세히 보면 세그 내에서 현재는 매그스가 41%로 가장 비중이 크고 MGK 11%, QQQM 8%, SPYM 6.5%, SOXX 11%, XLF 7.4%, XLV 7.1%, GLD 8.1%입니다. 하단에 기재해둔 저의 종목별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MAGS는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 다른 종목만 매수해서 비중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매수할 때 한 가지 지표만 확인을 하고 분할 매수하는 편인데요. 바로 CNN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탐 지수 시계열 자료를 보면 언제나 익스트림 그리드에 도달하면 수일 내로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작년 11월 조정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추세선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부터 공탐 지수가 뉴트럴에서 그리드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수익률을 동일 기간 S&P 500 지수 수익률과 비교해 봤는데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마이너스 0.13%인데 반해 S&P 500은 플러스 1.38% 수익을 냈습니다. 그냥 지난 2주 동안은 S&P 500만 사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았네요. 아직 제 포트폴리오가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완성해서 좋은 퍼포먼스로 증명해 보일게요. 이번에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투자 ETF 중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이슈입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독재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치인을 뽑은 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런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해 미국의 델타포스가 기습적으로 베네수엘라 수도의 대통령궁에 침투해서 마두로 부부를 생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 기습적인 공격으로 중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안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GLD ETF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직접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SPYM 내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의 실적 호재입니다. TSMC는 25년 4분기에 순이익이 무려 35%나 증가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2026년에도 굉장히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줘서
버블 논란이 있던 AI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대감을 다시 불어넣어줬다는 평입니다. 덕분에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SOXX ETF와 SOXL ETF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크게 올라 코덱스 레버리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 반도체 종목을 담고 있는 매그스, MGK, QQQM, 스파이엠 등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의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준은 수백 년 미국 역사에서 독립기구로 존중을 받아왔었는데 패드 본부 리모델링 관련 이슈로 수사를 받게 되어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금리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달러 약세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니 또다시 금 ETF인 GLD가 상승했고 금융주 ETF인 XLF나 픽테크 관련 ETF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덴마크와 유럽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또 금 ETF GLD에는 호재입니다. 반대로 빅테크와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는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앞에서 본 네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보면 지정학 이슈와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부각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TSMC 덕분에 AI 생태계에 다시 활력이 돌게 된 한 주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 증시에서 체크할 사항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이었죠. 미국 현지 시간 1월 19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먼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1월 20일로 예정된 무역관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만약 이 판결에서 무역관세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증시는 필연적으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VIX 지수가 19%나 급등하고 있네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역관세 판결 발표 이후 수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PCE 발표가 있고 원유 재고 그리고 PMI 발표까지 있습니다. 경제 일정 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여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넷플릭스가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존슨앤존슨, 찰스 스왑 등 경기방어주, 핀테크, 산업재, 보험 관련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인텔의 실적 발표로 요즘 잘나가는 항공 국방 관련 종목들과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인 부지앨런 해밀턴 등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한 주입니다. 매일매일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의 위대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믿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나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